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들입니다. 또한 본격적으로 노년기에 대비해야 하는 중년층을 위해 잘못 알려진 다이어트 및 운동 방법도 짚어줍니다.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오랜 옛날부터 인간은 해가 뜨면 일어나 활동하고 해가 지면 쉬는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기와 전등의 발명으로 밤낮에 관계없이 생활하고 일할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환경 변화로 인해 현대인은 햇빛을 쐬는 시간이 매우 적어졌습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주름과 검버섯뿐 아니라 피부암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자외선 때문에 햇빛의 단점을 의식하는 사람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광욕의 단점보다 이 점이 훨씬 크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한 밖에 나가서 걷는 이유는 하체가 약해지는 것을 막고 조금이라도 많이 햇볕을 쐬기 위해서입니다. 햇볕은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일광욕은 생체 시계를 바로잡는 효과가 있고 세로토닌의 기능을 활발하게 하고 분비량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런 사람은 세로토닌 분비량이 평균보다 낮아져 있다고 밝혀졌고 일광욕이 치매 증상이 개선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또한 일광욕에는 비타민 D를 합성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골밀도가 높은 튼튼한 뼈를 유지하려면 일광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햇볕을 쬐는 시간은 하루 15분 정도가 좋습니다.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몸을 움직이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고령의 나이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 나름의 체조를 하거나 습관처럼 걷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직접 고안한 체조를 매일 아침 식전에 5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체조는 침대 위에서 하체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동작입니다. 수면 중에는 오랜 시간 같은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체를 천천히 움직여 굳은 몸을 풀며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활동 에너지가 감소해 몸을 움직일 기회도 줄어듭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되도록 매일 몸을 움직이도록 의식해야 합니다. 인간의 몸은 태어났을 때 최고로 유연하고 나이가 들면서 차츰 굳어집니다. 따라서 유연함을 유지하는 것은 노화를 막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집 밖을 자주 걷는데 중심을 잃어 비틀거린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다 체조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는 최고의 약이다. 채소에는 암,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인 영양소,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 폴리페놀과 카로티노이드 같은 피토케미컬과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적게 먹지만 좋은 음식을 먹는데 매일 채소를 의식한 식단으로 식사를 합니다. 매일 먹는 채소가 15종류가 넘고 식사를 할 때도 채소부터 먹습니다. 고기와 발효식품, 과일, 올리브유도 매일 먹는다. 특히 뼈 건강과 직결된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식사로 섭취하는 채소는 신선초, 고구마, 이 푸른 파파야를 비롯해 당근, 파프리카, 양배추 가지, 배추, 시금치, 청경채, 적양파, 브로콜리, 부추 등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생채소를 그대로 많이 섭취하면 소화에 좋지 않아서 기본적으로는 익혀서 스무디로 만들어 먹거나 데치거나 볶아서 먹습니다. 아침 식사 때는 제철 채소를 중심으로 7에서 8종류의 익힌 채소를 소량의 물과 함께 믹서에 갈아 걸쭉한 스무디로 만들어 먹습니다. 과일도 충분히 섭취하는데요. 과일은 당분이 많아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혈당 측에서는 좋지 않다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과일이야말로 내 몸을 젊고 건강하게 만드는 보약입니다. 단 것을 먹지 않는다. 사람들이 자주 먹는 간식에는 초콜릿, 비스킷, 사탕, 아이스크림 등이 있습니다. 이런 식품의 주성분은 당질을 많이 포함하는 탄수화물이라서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혈당치가 높아집니다. 또 착한 콜레스테롤이 줄고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는 중성지방이 증가합니다. 동맥경화가 진행되면 뇌졸중, 심근경색, 협심증에
발병 위험률도 높아집니다. 줄곧 간식을 먹는 사람의 위는 쉴 시간이 없습니다. 우선 하루 3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하는 데에서 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는다. 퇴직 후에는 누구나 시골에 내려가 느긋하게 살고 싶습니다. 앞만 보고 달려온 사람은 이렇게 제2의 인생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생활을 시작하면 의욕이나 보람을 느끼지 못해 몸과 마음에 모두 허약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음대로 생활한 탓에 오히려 컨디션이 무너져 버린 환자를 지금까지 많이 봤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생활에 언뜻 건강에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습니다. 일이 힘들면 쉴 수 있고 만나기 싫은 사람은 안 만나도 되니까 인간관계로 받는 스트레스도 없습니다. 이처럼 무리하지 않아도 되는 생활은 심신의 스트레스가 적으니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피곤할 일이 거의 없는 생활을 하면 이른 시기에 치매에 걸리기 쉽습니다. 또 몸을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나빠져서 면역력이 떨어져 병에 취약해집니다. 원할 때 원하는 만큼 먹고 마시는 것이 자연스럽고 건강한 생활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결과적으로 건강에 좋지 않은 식생활로 이어져 당뇨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을 그만두고 빈둥거리는 생활을 하는 환자에게는 현역 때처럼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새로운 일이든 취미든 몰두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라고 조언합니다. 고령자의 몸은 너무 애지중지하면 순식간에 쇠약해집니다. 골절로 움직이지 못하면 금방 하체가 약해지고 병으로 2에서 3주 누워 있으며 이전의 몸으로 돌아가는데 몇 개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몸을 편하게 두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나이까지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건 역시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으면서도 자주 쉬며 지속적으로 일하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젊다고 생각한다. 청춘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가짐에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젊게 사는 사람은 몸뿐 아니라 마음에서도 젊은 에너지가 솟아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까지 수십만 명의 환자를 만나면서 마음가짐에 따라 병의 완치 앙상이 완전히 바뀌는 예도 셀 수 없이 많이 보았습니다. 마음과 몸은 깊이 이어져 있습니다.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긍정적인 마음, 이상을 추구하는 열정, 왕성한 호기심,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마음, 불안을 떨치는 용기. 저도 늘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잃지 않는 한 죽기 전까지 청춘으로 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한다. 나이가 들면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서 매사에 소극적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취재차 저를 찾아온 기자가 물었습니다. 그때 깨달았는데 저는 제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특별히 한탄하지 않고 살고 있었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특별히 의식하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 생각대로 몸이 움직이지 않아서 불편하게 느껴지는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나이 드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입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만나고 맛있는 식사를 하고 산책을 하고 스마트폰의 메신저로 친구들과 대화하는 건 모두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제 일상은 전부 제가 할 수 있는 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감각에만 집중할 뿐 자유롭지 않다거나 불편하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오히려 즐겁고 충만함을 느낍니다. 목마른 사람 앞에 물이 절반 담긴 컵을 내밀며 물이 절반이나 담겨 있다니 감사하다고 긍정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고 절반밖에 없다고 비관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절반도 감사하게 느끼는 사람은 매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사는 사람이고 절반뿐이라고 느끼는 사람은 매사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소극적인 사람입니다. 제 경우는 전자로
매사 긍정적인 타입입니다. 일이든 사람이든 모든 것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봐야 할 때도 있지만 그 외에는 가능하면 긍정적인 부분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습관과 경험을 쌓는 것이 나이와 상관없이 매일을 즐겁게 보내는 비결입니다. 하루하루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면 됩니다. 45가지 건강 비법입니다. 1. 규칙적으로 삽니다. 2. 매일 15분 일광욕을 합니다. 3. 매일 30분 산책을 합니다. 4. 매일 낮잠을 잡니다. 5. 매일 아침 하체 체조를 합니다. 6. 과한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7. 매 순간 내 등 모양을 체크합니다. 8. 작은 목표로 시작합니다. 9. 매일 15종류 이상의 채소를 먹습니다. 10. 채소를 통해 활성산소를 줄입니다. 11. 채소부터 먹기 시작합니다. 12. 매일 고기를 먹습니다. 13. 매일 발효식품을 먹습니다. 14. 매일 아침 소량의 과일을 먹습니다. 15. 매일 칼슘 섭취량을 체크합니다. 16. 매일 아침 올리브 오일을 섭취합니다. 17. 일주일에 한 번 약선 수프를 먹습니다. 18. 쉬는 시간마다 차를 마십니다. 19. 매일 물 2리터를 마십니다. 20. 단 것을 먹지 않습니다. 21. 당질 제한은 하지 않습니다. 22. 과다한 염분 섭취를 피합니다. 23. 트랜스지 방산을 피합니다. 24. 가공식품을 먹지 않습니다. 25. 저는 32세에 폐결핵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26. 저는 89세에 간암으로 죽을 뻔했습니다. 27.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을 함께 사용합니다. 28. 자연 치유력을 활용합니다. 29. 꼭 필요한 약만 처방합니다. 30. 질병에 경미한 신호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31. 건강한 사람들의 3가지 공통점에 주목합니다. 32. 마음 건강이 곧 몸 건강임을 기억합니다. 33. 지나치게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34. 여전히 전다는 걸 잊지 않습니다. 35. 웃음을 선택합니다. 36. 스트레스가 살아있음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37. 무엇이든 적당히 합니다. 38. 젊은이들처럼 스마트폰 메신저를 즐깁니다. 39. 짜증내면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40. 앞으로 10년 더 건강하게 살기를 목표로 합니다. 41. 계속 새로운 도전을 시도합니다. 42. 할 수 없는 것보다 할 수 있는 것에 주목합니다. 43. 다만 죽기 전까지 살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44.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45. 최선을 다한 뒤 나머지는 하늘에 맡깁니다. 백사세 현역 의사의 건강 비법 어떠셨나요? 역시 열린에서 나오는 건강과 삶에 대한 통찰에 저도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달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건강 정보 얻으셨길 바라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주시고 구독, 좋아요와 댓글로 귀한 의견도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 산삼TV였습니다.